네,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금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의 경우는 외국인 매도 규모가 8,500억 원이 넘게 기록이 됐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선물까지 합치면 1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과연 외국인의 이런 매도 움직임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또 어떻게 될지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더라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지금 커진 상황인데 외국인 움직인 상황을 좀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잠시 그 대답에 앞서서 오늘 새벽 1시서부터 제가 이렇게 미국 증시를 봤었거든요. 또 주요 지인과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오늘의 그 가장 포인트는 중국이 그동안 자금이 그 신용 경색 때문에 사실 차이나머니를 미국에서 그걸 국채를 팔든 아니면 뉴욕이든 LA든 주택시장을 팔든 차이나머니를 회수하는 이런 움직임이어서 오늘 우리가 자막이 아마 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중국이 그 저금리를 이용해서 글로벌 그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준비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차이나머니 회수가 미중 간 마찰로 이렇게 빚어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시 그 글로벌 채권을 달러 표시 채권을 그 발행한다 하는 측면은 사실 미중 간에 이렇게 합의점 이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정행커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는 미국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그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오늘도 그 거세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4분기에 추수감절 땡스기빙과 함께 사실 2020년대 앞두고 털어내기 효과 이런 것까지 해서 4분기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글로벌 증시도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어제의 사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를 보면 우리 국내 증시가 아주 주가적인 측면에서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코스피가 2% 떨어지는데 그치고 코스닥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국내 증시도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기의 모습이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전개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셨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굉장히 예상은 됐습니다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의 그 매도 규모 같은 경우에 한 8,500억이 넘었죠. 현물 시장에서. 그래서 사실 그 하루 규모의 그 매도 규모를 보면 2013년 6월 달에 그 기록했던 이때 대비해서 6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년 5개월 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때 맨 버냉키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이 테이퍼 텐트럼 긴축을 발행했다. 앞으로는 미국이 이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이제 환수하겠다. 엑스 스위치에서 사실 요 얘기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요때에 한국에서 단일 그 하루에 한 9,500원이 넘는 외국인 매도가 됐었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갈 것 없이 프레시 크래시 현상 굉장히 폭락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때는 다른 신흥국들도 이렇게 테이퍼 텐트림의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발생해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증시가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한 8,500이 넘었습니다는 이달 들어선 계속해서 7일 이후서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한 2조 한 5천억, 아까 이제 정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국내 증시 보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뭐 2,100선 이렇게 넘고 있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독히 안정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외형상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땐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대거 매도 속에 사실 그 국내 그 증시를 비롯해서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종전에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특히 어제의 경우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한국 경제를 향한 외국의 시각 역시는 좀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런 쪽에서 외국인의 대거 매도하면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 이렇게 해서 해외 시각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바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그 매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해 드립니다는 한국의 국가 신용도비라든가 이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해외 시각과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두 가지 요인이 이렇게 오늘 뭐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돼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은 증권사청에서는 이제 MSCI 리밸런싱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는 이렇게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보면 아무래도 상장 규모로 사상 최대치에 해당되는 아람코가 다음 달에 이렇게 상장하는데요. 이 아람코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국제금융에 이렇게 투자하는 특히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한국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매도를 해서 이러한 상장에 대비한 자금을 매입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한국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해외 시각이 악화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각이 악화된다. 우리에서 보면 상장된 주식 같은 게 이제 좀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에 대한 해외 시각이 이렇게 아파졌을 때 외국인은 매도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그 외국인의 매도는 전체적으로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는 이 중에 삼성전자 전체 규모가 이렇게 이제 자막에서 나오겠습니다는 한 1조 한 3천억인가요? 자금이 하면 1조 한 1,800억 정도 해서 삼성전자가 아주 이렇게 주도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것에서는 자금의 성격을 많이 이렇게 상장된 아람코의 상장을 대비한 자금 마련 규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것이 2조 5천억 중에 1조가 넘는 경우를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500이 넘습니다는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3천억이 넘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 대비하셔야 된다. 기계적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 MSCI의 그 리밸런싱 문제다 해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MSCI 리밸런싱 문제도 가세되지 않습니다.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이렇게 보냐면 우리가 보면 중국에 대해서 MSCI 편입 비율이 높아진 것이 사실 그 올해 5월달 15%, 10에서 15% 이렇게 그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죠. 5월달, 8월달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20%까지 이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5월달, 8월달 리밸런싱 조정할 때는 그렇게 많이 자금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특별히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이렇게 아닌데 사실 이 문제와 함께 더 큰 요인은 다음 달에 이렇게 아람코 상장에 대한 준비 차원의 자금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득이 많이 나왔던 삼성전자 올해 연초에 36,000원에서 지금 5만 원 있다 넘으니까 얼마니까 차익 실현적인 측면과 결부돼서 자금 마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이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매도세를 나타냄에 따라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또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하면 사실 그 환율이 많이 급등해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환율이 굉장히 이제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막에서 이제 우리가 올해 외환시장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자막을 통해서 올해 외환시장의 격변이 맞섰는데요. 그런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연중 최저치가 아까 이제 나왔습니다는 1,220원대 8월에 이제 기록했죠. 뭐 이때는 뭐 미중 간 마찰에 보복 관세 때리고 환율 조작국 이렇게 문제 지정했고 미국이 한일 간의 마찰이 굉장히 심화된 때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대죠. 이때 원달러 환율이 1,223원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요. 이때 그 달러를 추천했던 증권사들이 많죠. 그래서 1,250원 이상 간다. 또 일부 증권사는 1,300원 간다. 그래서 이때 개인들이 달러를 많이 샀습니다. 달러를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그리고 인기 유튜버라든가 미래 예측론자들이 올해 말에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온다 하는 이런 것과 편승하고 또 이렇게 화폐 리드로메이션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리드로메이션은 사실은 원화를 사야 되거든요. 원화의 대외 상징인데 이게 편승해서 사실 그 달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이때 집중으로 샀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 사실 그 1,150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1,150원에서 1,170원 정도 외국인의 매도와 관계없이 요 밴드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250원에 그 이렇게 8월 달에 달러를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손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그렇죠. 8월 대비해서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대거 이렇게 매도하는데 환율은 안 올라가고 원래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환율은 안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투자자들이 아주 그 당혹스러운 연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현물과 선물 시장 합쳐서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1조 원 이상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조 원 정도 되면 최소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 10원 정도 폭등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0.7원 상승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전과 달리 외국인의 매도의 그 성격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투기 세력에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환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하는데도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한국의 해외 시각이 약화돼서 예를 들어서 뭐 성장률이든가 또 외화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에서 외화 유동성이든가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의 그 펀더멘탈 측면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악화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의 매도 이렇게 하는 워낙 투기 세력과 워낙 약세 배팅하는 시각과 결부돼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제 외환시장 모습이 이렇게 안정세를 찾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검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한 10억 달러 매도하면 원달러 환율이 사실 10원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한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2조 5천억 정도 달러 베이스로 하면 2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규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달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해서 제 기억은 1월 5일인가요? 이게 1,156원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1월 7일 이후부터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한 2조 5천억이니까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친다면 20억이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10억 달러당 10원. 자막을 그냥 계속해서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옮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계량적인 수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원 정도 이렇게 10억 달러당 10원이 올라간다면 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우리가 7일 이후부터 2조 5천원이니까 20억이죠. 그럼 20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5일에 1,156억. 그래서 자 2조 5천억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20억 달러니까 20원 정도 올라간다면 1,175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77원 되니까 지극히 안정된 모습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원달러 환율을 보면 1,170원이니까 조금 이렇게 그거보다 내려가 있죠. 그래서 지극히 안정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화 약세, 한국 경제 해외 시각이 떨어지고 한국 경제 해외 시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원화가 약세가 향후에 될 것이다 해서 원화 약세 미리 배팅하는 이런 환투기 세력들이 결부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쪽이 이렇게 되는데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사실 많은 한국 경제 위기론과 함께 원화의 그 투기 세력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 결부되는 게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쪽의 시장에서 다른 측면에 있었습니다는 부총리께서도 지금은 투기 세력이 결부돼 있지 않다 하는 이런 지금 사실 이렇게 시장의 여건을 볼 때는 정확히 들어맞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람코에 대한 자금의 준비 성격, 그다음에 MSCI에 있어서 지수의 편입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지 이게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악화돼서 특별히 악화돼서 또 앞으로 특별히 악화될 것으로 이렇게 봐서 원화 약세의 투기 세력에 의해서 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에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현재 금리 역전 현상과 더불어서 외국인 자금 규모도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사실은 외국인 자금 이탈하면 당연히 내일 있잖아요. 우리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 높죠? 그럼 지금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하면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의 매도는 한국 경제의 여부와 관계가 없다 하는 투기 세력과 관계없다는 얘기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1월 달에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모 금통위원이
사실 그때 당시에 한미 간의 금리 차가 0.75%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내 이렇게 해서 금리 차가 벌어진 상태에서면 외국 자본이 이렇게 이탈되고 외국 자본이 이탈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주장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부동산 문제, 강남의 부동산 문제, 이게 시중 부동자금이 많은 게 아니냐. 이게 시중 부동자금이 많은 게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해서 그렇다. 금리를 올려라. 여기서 한국은행 책임론과 함께 금리를 올려라 해서 이때 이주열 총재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대내 불균형 시장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한국은행에 이렇게 모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말을 정확히 하시는 분으로 이제 정통이나 있으신 분인데요. 사실 말이 애매모호하시다 보니까 작년에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보서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싫어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작년에 한번 금리를 이렇게 올렸었죠. 근데 이 모 금통위원이 사실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대내 금리 차가 자금의 이탈 측면에서 있잖아요.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하면 학자들의 분석한 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 자금 이탈하는 것은 뭐에서 중요하냐 하면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실물 경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기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내적인 자금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작년 11월 달 1년 전에 네. 사실은 경기 문제가 아주 거꾸로졌죠. 경기 문제가. 그래서 7월 이후서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7월 달, 10월 달 1.75%면 1.25%까지 떨어졌죠.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내 금리 차에서 자금 이탈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것이 한국은행의 제1순 목표, first target은 사실 물가 안정, 이렇게 크게 보면 고용 창출 듀얼 맨데이터라서 경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자금 이탈 방지,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잡아 하는 이런 그 세컨드리 타겟을 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한국의 올해 경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외국 자본이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사실 자금 이탈이 이게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금리를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에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히 이번에 자금은 한국 경제와 문제는 그렇게 특별히 관계가 없다. 아람코의 상장 준비, 그다음에 MSCI 편입 문제, 이 문제를 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 11월 달에 그런 우려는 겪지 않겠습니다는, 다시 한번 겪지 않겠습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내 금리 차가 미국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데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그 금통위원회의 주장 같은 거, 이런 것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의 이탈은 아주 그 성격을 분명히 이렇게 아셔가지고 내일 금통위에 들어가실 것을, 작년에 아마 이렇게 해서 금리를 좀 인상해서 대내 금리차 줄여서 자금 이탈 방지하자, 이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좀 외국인 자본들이 왜 이탈하는가 하는, 그래서 아시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금통위에 임하시기를 꼭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자금 이탈을 줄이는 것보다 실물 경제가 악화돼서 사실 자금 이탈이 더 커진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을 전망할 때 특히나 뭐 미국 측 요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떤 요인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네, 앞으로 이제 외국 자본의 이탈이 사실 이제 오늘 리베런싱 문제가 어제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아람코에 대해서 상장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자금이 채워지면, 요건 뭐냐, 한국 경제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자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근본적으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원달러 투자할 때 올해도 이제 8월 달에 자 원달러에 1,220원 올라갔을 때 한국에 그러니까 달러 투자하려고 하면 항상 뭐냐, 은행의 PB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은행의 PB들이 사실 달러를 사라 할 때는 이게 고객들이 자기가 체감하는 변수를 그린들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달러 얘기할 때 자 앞으로 한국 경제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경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 본인들도 고객들도 느끼는 대목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 남북 관계 개선되겠느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1,200원, 20원 올라갈 때 1,220원 사지 말아야 될 때 한국적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거기 PB들이 얘기하는 것을
스스로 공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덜컥덜컥 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원달러 환율, 달러 투자는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는 주식과 채권과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 주식과 채권은 밸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수급에서 프라이스가 낮을 때는 프라이스는 밸류에 올라간다. 저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식과 채권을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이 지금의 그 밸류 대비해서 높게 평가한다면 서프라이 디맨드에서 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니까 프라이스가 더 높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가 밸류에 비해서 높으니까 고평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은 앞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달러는 무슨 밸류가 있습니까? 달러는 무슨 밸류가 있습니까? 밸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미국에 이렇게 보면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을 가지고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원 달러는 주식과 채권과 달리 원과 달러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근데 원과 달러를 할 때 한국적 관점에서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적 관점에서 이걸 좀 보셔야 2015년에서부터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측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죠. 먼 일전에 설명드렸으면 머큐리 요인, 펀더멘탈. 요건 이제 미국의 경기라든가 미국의 통화 정책 같은 금리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스 요인은 미국의 달러 약세냐 강세 정책이냐 하는 정책적 요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계기로 해서 한번 마스와 머큐리를 보유하겠습니다. 사실은 2015년 12월 이어서 대부분 다 달러 사라 했을 때 물론 머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돼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 미국의 정책 요인은 마스 요인은 달러 약세 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따라서 머큐리 부분이 다 달러 약세한 정책 요인이 이 머큐리 금리 인상에 따라서는 달러 강세 요인보다 더 컸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250원, 1270원에서 일부 1300원 얘기 나왔습니다는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3월 이후서부터 자 커들러가 들어오면서 미국의 약세 정책, 달러 약세 정책이 사실 그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마스 요인이 약세 정책을 후퇴하다 보니까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작년에 4월 달에 1054원 가던 것이 1000원 분께서 나올 때 환율이 이렇게 1100원대 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1200원대 올랐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이제는 대선 과정에서 마스적인 측면도 맞아요. 달러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가 연일 달러 약세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자 머큐리보다는 마스 요인이 더 크게 된다. 그러면 머큐리는 뭐냐? 금리는 안 올린다. 이 측면에서 달러 강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다음에 마스 요인은 달러 약세를 지향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사실상 이렇게 대외적인 자본 대검 이탈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거는 미국의 요인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단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경기적인 측면이든가 남북 문제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진데도 불구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달러 투자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있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는 아까 보여주셨습니다는 95에서 98 레벨대로 걸쳐 있으니까 1년 5개월 동안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프로팅 시스템 1970년 킹스턴 체제의 자유변동화 할제인데요. 자, 자유변동화 할제 1년 5개월 동안 달러 인덱스 3% 갇혀 있는 것은 이건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거든요. 뭐 달러 인덱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95에서 98 레벨대로 갇혀 있는 것은 바로 그렇다. 슈팅하는 건 빼고 뭐 99 한순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슈팅하는 것 빼고 주거래 범위에서 이렇게 보면 뭐 슈팅하는 거도 떨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 장중에 한 번씩 떨어진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 측면은 달러 강세가 아니다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원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를 마치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은행의 PB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요, 지금 원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지 모든 통화에서 달러 강세는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머큐리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트럼프가 저렇게 마이너스까지 주장하니까 자 못한다. 그다음에 마스 쪽은 달러 약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사실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급등하는 이런 가능성은 적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미국 측 요인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사실 올 여름철 이후로는 중국 측 요인 역시나 좀 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관계에서 거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줄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미국의 보복관세 때리고 중국이 뽀치선 1달러 7위안 가고 상관계에서 0.8, 원달러 환율이 1달러 7.0 뚫려 위안화 환율이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의 일부 이렇게 금융사들이 그러면 중국이 경제 성장률 6%다.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뭐냐? 환율 위안화 약세해야 된다. 환율을 올려야 된다. 위안화 환율을. 그러면 1달러 7.5 가면 1,250원 가는 게 아니야. 원달러 환율을 지금 1,220원일 때 사라. 앞으로 1,250원 간다. 1달러 8리 안 간다. 결과적으로 보면 1,300원 간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지금 수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중 간 마찰을 은근히 즐긴다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은 당사국이 올해 수출 감소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있는 한국이든가 이런 국가들이 아주 수출 감소폭이 큰 거죠. 은근히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 경제 이렇게 성장률이 이렇게 6% 떨어지면 수출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각이 맞는 거죠. 수출 증대에서는 자 위안화 약세를 하고 위안화 환율을 올려서 원달러이 올라가겠죠. 상관계에서.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사실 내부적인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다. 네. 요거는 뭐냐? 고도 성장의 후유증이다. 후유증이다. 능력 이상 쓴 거다. 그림자 금융 문제, 과다 부채 문제, 부동산 거품. 능력 이상 쓴 거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안덩어리는 수술해서 아파야지 수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4중 전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쉽게 경기 부양책에 나서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대외적으로 보면 1대1로 계획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를 보면 위안화 절상적으로 바랍니다. 위안화 약세가 바라는 게 아니라 수출에 이렇게 염두에 두셔서 환율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수출에 염두에 둬서 위안화 약세하면요 환율 조작국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100% 보복관세 맞거든요. 환율 조작국에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위안화 환율은 미국과 중국의 국익을 봐서 스위스팟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1달러 6.8 정도다. 6.8 정도다. 그게 이제 사실 이렇게 간다고 본다면 원달러는 한 1,150원 정도 8월 달서부터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안화 환율이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서 원달러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은 중국도 바라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상당히 거세게 나오면서 다시금 달러를 사라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대목은요. 제가 이제 달러를 직접 투자하는 것과 달러 간접 투자하는 걸 좀 구별해달라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달러는 교환 수단이거든요. 밸류가 입니다. 근데 이 달러 간접 투자는 밸류 대비해서 달러의 부수적 이익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GBK에서 미개 주식을 산다든가 미개 국채를 산다든가 국채 관련 ETF 상품을 산다든가 크로아딩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밸류가 있어서 원달러이 이렇게 원달러에 올라가면 한착을 누리는 이런 쪽에 구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달러를 직접 투자할 때는 보겠습니다. 달러 투자 올해 진짜요 아주 요란 많았죠. 아주 그냥 이렇게 유튜버 인기 있는 사람이라든가 미래 즉 한국 경제 망한다 올해 망한다 살 길이 뭐냐 달러 사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상 올해 이렇게 요란을 떨었지만 다른 투자에 보면 국내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도 작년에 2,000에서 올해 4월 달에 2,200까지 갔죠. 250까지 13%하고 한번 트레이딩 되면 이게 이제 8월 달에 1,907까지 가서 지금 2,100 되니까 이것도 10%죠. 사실 투자 승자에서는 왜 달러만 있습니까? 다른 투자세에서 올해 증시에서 가장 안 좋다는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자 올해 상반기에 4월 달까지 13% 먹고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 위에 10%까지 올라가면 20%가 되는데 왜 달러 투자가 좋습니까? 달러 투자 가지고 이러해서 달러 투자라는 것은 상대 비교를 해서 수익이 높은 것으로 해야죠. 그리고 같은 위안 투자하더라도 달러보다는 올해는 엔화라든가 스위스 프랑이 더 수익이 높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도 달러에 대해서 고집하는 분위기거든요.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 달러는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할 때서부터 금융사들이 달러에서 일반 재테크 하나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여러 가지 얘기 많아놨죠. 많은 사람들이. 기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 12월 달에 달러 ITX 일반 재테크로 얘기할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1250원, 1270원이었습니다. 4년 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250원, 1270원 한 번이라도 넘어갔느냐? 한 번이라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달러 투자는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위안시장 30년 종사하는 사람이 꼭 좀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투자 수단, 올해 가장 침체를 보였다 하는 국내 증시도 그 4월 달에 트레이딩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20% 이상 수익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왜 달러를 추천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화의 리드러메이션 화폐 개혁 문제인데요. 이건 왜 원화의 리드러메이션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만 이게 한국에 대한 대외상 증가, 원화에 대한 대외상 증가거든요. 근데 왜 화폐 개혁하는데 달러 사랍니까? 왜 금 사라 그럽니까? 원화의 대외 이상 증가인데 원화 사이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 이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란만 떨었지 실제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가장 안 좋다는 국내 증시보다도 사실 수익률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작은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향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달러 투자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